원래 이런 공부가 근원적인 부분을 알고 공부를 해야 더 공부가 잘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전 시간에는 근본적인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원래 이 역학이라는 것 자체가 의문을 던지는 게 역학이지 이게 남의 미래 맞춘다고 해서 맞춰지는 게 아니거든요. 좀 배워가지고 남 뭐 인생을 좀 한번 좌지우지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타로란 무엇인가, 또 그리고 왜 타로 카드가 요즘 유행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타로 카드가 구성이 어떻게 됐느냐, 타로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점이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항상 점은 뭐가 들어가냐면 도구라고 하는 게 들어가거든요. 도구가 이게 이제 타로 카드다라는 겁니다. 타로 카드로 점을 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로 카드가 이제 점을 칠 때 원래 점 친다고 하는 거에도 원칙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뽑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정성을 들이고, 정성을 들일 때 올바른 이제 그 의미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어떤 카드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 카드가 이제 어떤 뜻일까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일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뽑았을 때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일단 깔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타로 카드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타로 카드는 총 78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78장을 또 이렇게 구분을 해요. 메이저라고 하는 카드하고 마이너라고 하는 카드로 구분이 되는데, 이 메이저 카드는 22장으로 구성이 돼 있고 마이너 카드는 56장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마이너 카드에서도 56장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숫자 카드라는 게 있고요. 숫자 카드라는 게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궁정 카드라고 하는 카드가 이렇게 있어요. 궁정 카드. 이렇게 해서 요게 또 여기서 또 나눠집니다. 그래서 숫자 카드는 1번에서부터 10번까지 돼 있는데, 이게 이제 4원소라고 하는 4조로 돼 있어서 요게 숫자 카드가 40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궁정 카드는 이제 4개의 원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원소가 4개 종류, 왕, 그 다음에 여왕, 기사, 시종 16장이 돼서 40장 플러스 16장, 그래서 56장이 된 겁니다. 요러한 것들이 그냥 나온 거는 아니고요. 세상에 이제 원리를 나타나는 건데, 22장이라고 하는 이 카드가 뭘 뜻하는 거냐면, 그 전에 뭐가 되냐면 점성학이라는 게 더 먼저 있었어요. 점성술에 이제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따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타로 카드의 그 메이저 카드를 만든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점성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보통 10행성, 행성과 12사인이라고 해서 이제 별자리가 12개의 별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10행성이 있어서 요걸 두 개를 합치면 22장이 되잖아요. 메이저 카드 22장은 점성술에 있어서 10행성의 10개와 별자리의 12개를 합쳐서 22장이 나온 건데, 10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성, 금성, 태양, 달도 있고요. 화성, 이제 목성, 토성, 천왕성, 명왕성, 해왕성, 태양계에 떠도는 행성들을 합쳐서 10행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게 돼 있는 거고요. 12별자리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잘 알잖아요. 뭐 양자리다, 황소자리다, 쌍둥이 자리다, 이런 식으로 이제 12별자리가 이렇게 월마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바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천왕성이 이렇게 이제 있는 거고, 마법사 카드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건 이제 수성을 뜻하는 거고요. 여사제 카드는 달을 뜻하는 거고, 이제 여왕제 카드는 이제 금성을 나타내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의 10행성과 12별자리가 이렇게 매치되는 그러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미를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왕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갑작스러운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격변기,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겨날 때 천왕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바보 카드가 이렇게 뽑혔다 이러면은 천왕성적인 의미에서 급변하는 일, 본인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새로운 일이 생긴다, 이 자체만 가지고 좋다 나쁘다 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변화는 있는데 그게 급격한 변화니까 그것이 내가 평소에
좋은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은 좋은 쪽으로 변화가 올 거고, 평소에 나쁜 짓 많이 하셨던 분은 이제 뒤가 불안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자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자기는 나쁜 짓 계속 하면서 좀 세상이 좀, 그러니까 나한테 복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남한테 이렇게 못된 짓을 하면 생각지 않은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내가 아시는 분 하나가 이제 이런 카드를 뽑았을 때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이제 이런 카드를 이제 뽑았는데, 평소에 이분이 좀 안 좋은 짓을 많이 했어요. 이러한 카드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돈가방 들고 가다가 폭식이로 맞았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천왕성이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일 때는 급격한 변화입니다. 변화라도 뭐 생각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변화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사고나 충격이나 이런 걸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보 카드가 나오면 뒤통수 맞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삶이 아주 드라마틱한 사람들이 저런 카드가 나왔을 때는요,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사업적인 부분이다.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뭐랄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틀어지잖아요. 분명히 어저께까지는 내가 그거 납품하겠다 그러고 다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전화 와가지고, 야, 그거 아무 말해도 안 들어갔다, 이러면은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저런 카드가 나왔을 때는 1,000만원, 2,000만원이 순식간에 날아갈 수도 있고, 또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그거 계약합시다, 딱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럼 수천만원이 왔다 갔다, 수억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주부가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부에게 이런 카드가 나왔다라는 것은 사실은 좀 극변적인 일이긴 한데, 어떤 극변적인 일이나 그러면, 가장 손쉽게 얘기하면, 우리 애가 갑자기 옛날에는 고분고분히 말 들었어요. 학원 가라면 잘 갔어. 근데 갑자기 이런 날은 어떻게 학원 안 가고 땡땡이 치고 했는데 나한테 들킨 거예요, 이 날이. 그러니까 이날 들킨 거 충격이잖아요. 엄마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이란 말이죠. 왜? 아니, 평소에 얼마나 나에게 말 잘 듣고, 얘는 진짜 우리 애는 진짜 착한 아이고 모범생이라고 딱 생각을 했던 애인데, 갑자기 얘가 별건 아니야. 오늘 그날 하루 학원 안 간 거예요. 안 가고 뭐 했다? 가서 그냥 좀 놀았단 말이죠. 그런 때 이런 카드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 주부의 입장에서는 저런 카드도 충격이 될 수 있다. 천왕성, 생각지 않았던 변수로 작용하는 거예요. 이처럼 타로 카드를 이제 공부를 하실 때, 특히나 또 역학이라는 거를 공부하실 때, 자기 삶이 평탄하신 분은요, 그렇게 큰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데 가면은 뭔가 이 새로운 얘기를 들을 것 같은 그러한 기대를 하고 들어가 봤는데, 뭐 별 얘기는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분은 뭐 잘 모르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의 삶은요, 자기가 아는 만큼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알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굳이 점을 보러 안 가도 될 정도로 대충은 다 압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항상 이렇게 자신감이 없고 또 확신감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보러 가는 건데,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충격적인 얘기를 해 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돈을 뜯거나 아니면 뭐 겁을 주거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제가 여기서 늘 강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얘기를 좀 해주시기 위해서 늘 제가 이런 게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러한 거라면 그럼 굳이 타로를 왜 배우느냐, 이런 부분이 오는 거죠. 왜? 어차피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 삶이라는 것 자체를 다 생각한 한도 내에서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고,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굳이 타로라는 걸 배울 필요 없지 않느냐, 역학이라는 걸 왜 배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얘기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정확하게 말해서 네 삶에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걸 다 하나하나 알려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역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상에 원리가 여기 숨어져 있어요.
이 기본의 원리가 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원리를 훈련하고 배우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의 삶의 자체가 좀 지혜로워져서 무엇인가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결코 어려움이라든가 굳이 전보를 안 다녀도 되고 내 스스로 내가 좋은 쪽, 기람이 있는 쪽,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게끔 평소에 내가 이렇게 관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게 더 나은 거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뭐 점수를 물어보고 여기가 용하다는 데 가보고 저기가 용하는 데는 가보고 다 가봤단 뭐 한들 그 변화가 그렇게 없습니다. 자기가 아는 한에서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뻔한 거예요. 다만 무엇이 도움이 되냐면 나의 불안감, 마음 심리적인 불안감만 조금 이제 완화가 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점을 보러 다니는 거죠. 역학을 하러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를 위해서 하지 마시고 평소에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나름대로 지혜를 세상을 보는 지혜를 훈련하는 쪽이 더 재밌고 더 여러분들에게 더 좋다. 왜? 여러분들이 선택할 일들은요 하루에도 수십 건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하나하나 다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맨날 뭐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는요 수시로 전화 오시는 분이 있어. 한밤중에도 전화 와. 근데 얘기 들어보면 그냥 자기가 생각해서 결정하면 될 일인데 한때 애가 뭐 어떤 데서부터 시작해갖고 시시콜콜이 다 물어봐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점을 물어보려고 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외롭고 힘들어서 전화하는 걸까?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자기 삶을 남한테 다 맡기고 이렇게 좀 판단을 바깥에 맡겨놓고 사느냐 이런 얘기죠. 그거는 되게 어려운 삶이에요. 근데 역학은 오히려 우리들이 생각하면 되게 막 엉뚱한 얘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무슨 하늘에 있는 얘기 같고 전혀 이 현재 삶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다가 어쩌다 갑자기 한번 무슨 일이 생겼을 때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역학은 어떻게 하면 하나하나 내가 판단할 때마다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타로 카드라든가 이런 걸 보면요, 이 의미들이 어디 먼데 얘기가 아니고 가까운 데 있는 얘기를 유형화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판단하는데 유형화를 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A 유형이 있고 B 유형이 있는데 대략 메이저 같은 경우는 22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거죠.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뭐 세상살이가 5만 가지가 있으니까 5만 가지 선택을 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폭은요 가장 기본적인 2가지부터 시작해요. 뭐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2가지에서 출발하죠. 다음번에는 뭐냐면 한다 정했으면 그러면은 이거를 적극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소극적으로 할 거냐 이렇게 해서 4가지가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안 할 거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안 할 거냐 소극적으로 안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엄마가 뭘 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기 싫단 말이죠. 그러면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과 소극적으로 안 하는 건 뭐냐면 엄마 말을 들어놓고 알았어 그래 놓고 그냥 안 하는 게 소극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안 하는 건 뭐냐면요, 엄마가 딱 그 말하면 나 하기 싫어, 나 못 할 거야, 그거 나 왜 내가 그거 해, 이게 적극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같은 안 한다는 것 속에서도 이렇게 또 나눠진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4가지 속을 4가지만 판단해 봐도 사실은 내가 뭘 어떻게 가야 될지가 딱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로 카드에서는 4원소라는 게 있거든요. 4원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4원소가 핵심이에요. 주역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음양이 있고 사상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이 무엇인가 선택은 대충 4가지 쪽에서 속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더 분화되면 8가지로 또 바뀌는 거예요. 그래 봐야 22가지 안에서 모든 결정이 다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무슨 고민을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도 알고 보면 이 22가지가 있으면 진짜 미묘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고 어떻게 가겠다 이러한 처음에는 안 하는 것 같이 하다가 적극적으로 안 하고 약간 소극적으로 이거는 할 것이고 소극적으로 안 하는 데서 또 어떤 선택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몇 번만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선택 폭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이러한 것들을 훈련하면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바보카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갑작스러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이랬을 때 이제 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카드들이 만약에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나왔을 때는, 이런 카드는 이제 이동의 카드고 또 때로는 여행의 카드란 말이죠. 그럼 여행이라는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집을 나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집을 나간다. 집이 뭡니까?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회사예요. 그러면 사업체단 말이죠. 사업체를 나간다는 건 무슨 뜻인가? 또 생각을 해보면 사업을 그만둔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바보카드 같은 게 이렇게 나왔을 때는 사업을 그만둘 때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만두느냐? 갑작스럽게 그만둔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사건이냐? 갑자기 자금이 순환이 안 될 때, 이럴 때 나타난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보카드가 나왔을 때, 사업하는 사람이 이런 카드가 나오면 갑작스럽게 생각지 않았던 자금의 순환의 문제로 인해서 회사를 지금 그만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때 이런 카드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카드가 나왔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또 이게 절벽 위에 서 있지 않습니까? 절벽 위에 서 있으니까 이 사람 사태 절벽에서 어떻게 합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죠. 떨어지면 죽는 거고, 만약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절벽에 서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이 지금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 바보카드가 나오는 겁니다. 나와서 그러니까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될 상황일 때도 저런 카드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타로 카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상황에서 저렇게 했는데, 그랬을 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방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요소로 뭐냐면 진짜 훌훌 떠나보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거를 움켜쥐고 내가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해봐야 되는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어떻게 하냐면 과감히 그만둬야 될 때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를 얘기를 해주냐면, 자,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네가 과감하게 그만둬야 되는 상황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봐라 그런 얘기죠.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보니까, 여기 이제 보통 이 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얀 개가 있는데, 이 개를 이제 신색은 조력자, 도움자 뭐 이렇게도 하거든요. 보통 요즘은 그 개도 그러니까 나의 반려자고 반려견이고 이렇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사실은 나한테 조언을 하고 있는데, 이 조언을 지금 안 듣고 있다 보니까 내가 절벽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주변의 조언에 귀 기울여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도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카드가 나왔을 때, 야, 내가 회사를 지금 문제가 떠나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나올 수도 있다. 때로는 또 뭘 하느냐? 주변 사람에게 이것은 어떻게 할까에 대한 조언을 얻어서 그 조언에 귀 기울여 보다 보면 거기에 문제 해결의 방법이 떠오르기도 한다 이렇게도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동안에는 뭘 했느냐? 그동안에는 남의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조언을 안 들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어려움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선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 그럼 나 그동안에 지금 만들어 놓은 그 사업이 업체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쉽게 그걸 버리고 나오겠습니까? 그러고 싶겠어요? 안 쉽겠죠. 근데 왜 떠나라고 할까요? 유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형이네요. 이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요, 이거 말고도 사업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진짜 문제가 발생해서 나와야 되는 그러한 상황도 이런 카드도 있단 말이죠. 이런 카드도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 굉장히 그만둬야 된다, 지금 벗어나야 된다, 이런 카드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왜 이런 카드하고 이렇게 바보 카드는 다를까?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선택은요, 묻거나 말거나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자기의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때입니다. 이런 카드는요, 무조건 뛰어내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사업적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뛰어내려야 되는 상황에서 뭐
떼어 내리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면 내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할 새가 없는 거예요. 벌써 그냥 떠나서 자 얘기하다가 좀 어려우심이 생기셨네요. 딱 이러면 네 그러고 끝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뭐 다시 돌아가고 이런 방법이 없죠. 근데 이런 카드가 나왔을 때는 그래도 지금 어떤 상황이다 뭔가 챙길 게 있는 겁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회사를 망하게 해도 어떤 데는 진짜 쫄딱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나 건질 것이 없는 게 망하는 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요 망하긴 망해도 나름대로 뭔가 건져내는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꼭 욕심부리다 어떡한다? 완전히 내 걸 다 잃어버릴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더 버티다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 잃어버리거든요. 이런 상황이 그런 거예요. 아직 절벽 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건질 게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서 신경을 안 쓰고 아예 그냥 절벽에 떨어졌다 그러면 그나마 있는 것까지도 다 날리기 때문에 과감하게 손을 떼야 되는 상황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해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만둘까 안 그만둘까. 그렇죠.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사실 상황 봐갖고 그만둬야 된다라는 상황 누구나 다 아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 자금이 안 되고 뭐 팔리는 것도 안 팔리고 이러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만둬야 된다. 그럼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근데 거기서 또 한 번의 선택이 있는 거죠. 좀 건질 수 있고 나올 것이냐 아니면 다 망해먹고 나올 것이냐 이런 또 선택이 있는 거죠. 그래도 이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그나마 내가 좀 신경 쓰고 한다고 하면 자기 먹을 거는 좀 챙겨갖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탑이나 이런 카드가 나왔을 때는 지금 그런 거 저런 거 돌볼 겨를이 없어요. 이미 벌써 사건은 다 터진 겁니다. 그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그냥 빨리 뛰어내려야 돼요. 선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다 선택이 똑같은 것 같죠. 그렇지만 굉장히 상황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갖다 분류하고 이런 거를 하다 보면 내가 바보의 상황인지 아니면 탑의 상황인지를 평소에 알게 훈련함으로 인해서 탑의 상황이다 그러면 무조건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보의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좀 이제 욕심 줄이고 내가 건질 거 건지고 냉길 거 냉기고 이러고 나와야 되겠구나. 그렇지만 지금 내가 위험한 건 맞구나. 이런 식으로 내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탑의 상황이냐 아니면 바보의 상황이냐를 평소에 이렇게 관리함으로 인해서 탑이 상황이 됐다 그러면 이건 뭐 볼 것 없이 뛰어내리는 거고 이런 바보 상황이라고 하면은 좀 챙길 거 챙기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요 이 당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판단이 안 서요. 은행에서 전화 와갖고 지금 언제까지 얼마 갚아라 이렇게 나오면 이게 탑으로 뛰어내려야 되는 상황인지 챙기면서 해야 될 상황인지가 판단이 안 서요. 근데 이런 훈련을 쭉 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 이게 어떤 상황일까 이렇게 훈련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때는 탑까지는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 더 정신 차려서 챙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는 건데 여기엔 또 좋은 게 뭐냐면 이게 또 조언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조언자들이 나에게 조언을 하는 걸 좀 들어야 된다가 있고요. 또 뭐가 있느냐면 누군가 뒤에서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그 돈이 뭐 챙길 때 그냥 챙기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누군가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일단은 대표 자리에 맡고 너에게 그 대신 지분을 이렇게 띄워줄 테니까 네가 그렇게 해라. 근데 사람이라는 게 안 그러거든요. 내가 대표인데 어떻게 그걸 나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요 그런 사람에게 넘겨주고 내가 챙길 건 챙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탑의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요 사실은 이미 벌써 끝난 겁니다. 이러한 훈련을 타로 카드를 통해서 어떤 뜻이다 어떤 것이다 라고 훈련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삶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일일이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면 78장을 다 설명을 해야 돼요. 오늘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기본 개념이라는 거를 알고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좀 더 편안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